클라우 문항 같은 경우가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밖에서 나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교과 과정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또 집안이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문제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별력이 필요하지만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수능의 목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여야 후보들이 대선 공약들을 그야말로 쏟아냈죠. 여의도 정책 발굴단에서는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서 정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최지은 대변인? 대선 이번에 처음 치르시는데 네. 재미있으세요? 힘드세요? 대선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요. 너무 오래 가니까. 네. 이 선거 기간의 예. 하루는 평소 때는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네. 저는 좀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때요? 그 신년 맞아서 뭐 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 당내에 사실은 네. 지금까지 계속 후보랑 대표랑 갈등 양상들을 보이면서 네. 저희 지지자분들이 엄청 혼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이니까 저희 예.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 니네 뭐하냐, 아하. 너 지금 한가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네. 연초 되니까 또 대표랑 후보랑 또 갈등도 많이 봉합이 되고 예. 또 굉장히 그 2030의 취저인 그 심쿵 공약들을 네. 내놓고 있어서 요새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조금.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지난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안 짧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대남 표심 공략하면서 2030 남녀를 갈라치기 한다, 성평등에 역행한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사실 제일 우려된 게 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여성가족부 폐지를 던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것이 자칫 그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보일까봐. 사실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고 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남성들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거의 과반에 가까운 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그런가요? 찬성을 하고 있는 제 여론조사를 본 바가 있어가지고 뭐 세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네. 민주당이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네. 민주당이지만 또 여성으로서 예. 여가부 폐지가 정답인가? 만약에 여가부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정부 부서를 그냥 폐지하자 이렇게 한 줄로 8자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부 전체의 그 효율성을 예. 고려를 해서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지 막 던지는 식으로 낼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만 짚고요. 오늘 또 교육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그 재판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거다 이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에 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지은 대변인? 네, 일단 성남시나 후보가 당시에 포괄적 지시를 한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쓴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한쪽의 의견만 가지고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 선대위 공보단에서 이미 반론을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정정보도 신청까지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고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 고정이익을 좀 사전에 확정하는 포괄적인 지시를 한 것이 다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좀 일방적 진술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섭 의원님도 짧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아니 사실
다 여기에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잖아요. 오늘 김만배 씨의 그 진술도 뭐 사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뭐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직접 서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 가이드라인처럼 준 이 서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그 로고가 박혀 있는데 바로 옆에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 사항까지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예. 몸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뿐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정말로 몸통이면은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가 나왔겠죠. 그래서 재판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 지켜보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후보가요 최근에 교육 분야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몇 가지 던졌는데요. 오늘 정책 발굴단에서 교육 정책 발굴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지은 대변인, 최근 이재명 후보가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네. 특히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거 어떤 취지로 이해해야 되죠?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가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밖에서 나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교과 과정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또 집안이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문제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별력이 필요하지만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수능의 목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죠. 네, 김지섭 비대위원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수능은 절대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하고 네, 실제로 교사들, 교수들 문제를 낸 사람들이 정말 수차례 검토해서 네, 이게 교과과정 내에서 어떻게든 그 출제를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교과과정 이외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낼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네. 결국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 교과과정 바깥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정답률이 20% 이하인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정답률이 20% 이하인 초고난도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수능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고난도 문제죠. 준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대개 정답률이 20%에 30%가 되는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초고난도 문제는 이미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계속 말하자면은 대학의 평준화, 교육의 평준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프신 것 같은데 변별력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초고난도 문제 빼고 고난도 문제 다 빼면 그럼 네. 시험 범위를 압도적으로 2배, 3배 늘려서 그러면 변별력을 가를 것인지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이 네. 그냥 어려운 문제 뺀다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생각이신 거죠. 제가 이 킬러 문항이 고난도 문제랑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수능에 최근 수능에 생명과학 2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집단 유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스탠퍼드 석좌 교수 조너던 프리처트에게 여쭤봤는데 예. 어떻게 이런 걸 풀 수가 있냐 이해가 안 그 된다. 문제는 어려움을 넘어서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예. 것에 대한 킬러 문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는 풀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킬러 문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려운 네. 문제를 다 빼자라는 그러니까 뜻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지 킬러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잘못됐다고 네, 인정했죠? 이미 그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없는 걸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지금 이 수능 문항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모든 말하자면은 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 삭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 없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항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실천 교육교사 모임 그리고 교총 이런 단체들이죠. 네, 여러 네. 단체들에서 사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킬러 문항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는 킬러 문항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다 이 수능 때문에 예민하신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들 내놓고 있다. 최준 대변인, 네.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되는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킬러 문항 변별력 없으면? 확보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뭐 예. 이걸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 빼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교과 과정을 밖에서 나오는 문제를 빼자는 것이 중점이고 네. 교과 과정을 거치고도 풀 수 없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으로 하는 것이지 네. 사실 이제 김재섭 위원장님하고 네.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이 킬러 문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해하는 킬러 문항은 교과 과정으로는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킬러 문항이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없는 겁니다. 없는 예. 걸 아마 말씀하신 거예요. 뭐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이나 혹은 뭐 문제의 그 본질은 교과서 내에 있어도 그것을 내는 그 어떤 방식이라든지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수능 그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지금 최지훈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뭐 크게 이거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능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를 확대 참여시키고 대학생들도 수능 검토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게 문제를 내는 입장하고 막상 문제를 푸는 입장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합숙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주로 교수님들이 주가 되시죠? 네, 예. 근데 항상 그 매해 수능에 그 이번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번 좀 쉬웠다 이렇게 그 난이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실제로 교육을 하시고 뭐 고등학교 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을 친 네.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조금 더 이런 문제의 난이도가 네.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아하. 조금 수능 시험이 조금 더 합리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예. 그리고 학생 중심의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김재섭 의원님 이런 부분은? 글쎄요, 대학생이 들어간다고 문제의 질이 좋아지나요? 학생들이 뭐 조금 더 좋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생과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 같은데요. 가깝다는 의미죠. 예.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은 본인이 맡은 담당관이 30명에 있는 학생들을 다 이끌고 몇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훨씬 학생들이랑 접점이 넓고 학생들을 매번 또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관식, 객관식 뭐 하다못해 뭐 수행 평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수준을 조금 더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교사 참여는 그럼 찬성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도 사실 어때요? 교사가 어느 정도 좀 참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하는 거. 예, 교사 확대하는 거 참여.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이랑 교사랑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교사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이미 보장이 되신 분들이고 그렇죠. 외부와의 몇 개월 동안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교육이나 여기에 대한 본인이 공급자로서의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생들은 하다못해 과외라든지 여러 가지 사교육 공급 요인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몇 개월간의 단절을 분명히 전제로 해야 되는데 네. 학생들한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럼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효과는 없는데 보상도 많아지고 부작용도 있는 제도를 왜 꺼내는 거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수능 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들어가면 문제의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신 건데 네. 사실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교육 정책으로 좀 가볼까요?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라는 방향 제시를 했는데요. 입시 제도 단순화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지금 전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대학별로 뭐 대학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의 부담이 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나 뭐 입시 과정 속에서 제도들을 최대한 간편하고 이것을 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의견 타당성은 있지만은 예. 100%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교육 정책 관련돼서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네. 각 대학별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의힘 교육 정책의 기조인데 네. 이것은 좀 지나치게 회귀를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교육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화에 정시 확대가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이 주 방향인가요? 예, 주방향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은 예. 정시 확대가 분명히 내재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시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좀 박탈이 된다 이런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적정한 수준 예컨대 뭐 5대5 정도로 우리가 점점 수렴하게끔 정시 비중 확대를 한다든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단순하게 그냥 입시 공정성 강화. 근데 단순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다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것은 좀 네. 뭐 논리적이지 않고요. 네. 왜 정시 확대가 더 공정한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이것이 꼭 답인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수시 비중을 좀 낮추고 정시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고 네, 두 그렇죠. 후보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 수시 전형이 좀 과하게 지나치게 높은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전형에 대해서 좀 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네.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정시와 수시를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뭐 전국적으로 뭐 정시 비율을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수시 정시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너무 막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음. 뭘 하든 장점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예. 이익 보는 학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좀 합리, 좀 합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지를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코딩 교육이죠. 국영수 이상 배점을 주는 수준으로 교육 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으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코딩 교육 시간이 국영수 시간 정도로 배정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네. 평가도 거의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같이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요. 네. 그렇다고 국영수를 앞설 만큼 코딩 교육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후보도 같은 생각이고 선대위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은 예. 결국 어떤 언어 능력 그다음에 결국 영어를 얼마큼 해석할 수 있고 영어를 쓸 수 있고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문법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문법이 결국 코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컴퓨터 언어. 그렇죠. 예. 컴퓨터의 언어가 예. 코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영수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코딩만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이 길러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배제하고 말하자면 기술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고급 코딩으로 갈수록 사고력과 논리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코딩 교육을 늘리는 데에서는 100% 찬성하지만은 네. 그리고 교과 과정에 진입을 시켜서 비중 있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네. 국영수 이렇게 기본 과목들 넘어서는 방식까지 가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최지은 대변인. 저는 뭐 이거 완전 헛발질 공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계량 경제학을 공부를 할 때 네. 이제 요새는 그 통계학 그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예. 경제학자들도.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코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가 더 어려운 거고 코딩은 이제 언어와 같이 네. 도구지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지 근본적인 컨텐츠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이제 국영수를 포함해서 예. 인문학적 소양이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네. 주가 되고 코딩은 그 위에 코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네.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모든 국민이 영어를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될 필요가 없듯이 코딩이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코딩을 나중에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네. 인문학적 소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코딩이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데 아하. 이거를 뭐 국영수보다 많이 해가지고 암기식으로 하면은 예. 그럼 이제 뭐 컴퓨터 교육까지도 우리가 암기식으로 하다가 또 5년 있다 새로운 코딩이 나오면은 그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입시 위주로 해서 어떻게 디지털 그런 인재를 말씀은 양성하냐. 아니고요. 네. 저희 후보의 공약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국 국영수를 말씀하신 대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필수적인 기초 함양으로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인데 국영수를 배우면서도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인문적 소양을 하면서도 그것을 컴퓨터의 언어로서 네. 컴퓨터의 말로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배양하자는 의미에서 비중 있게 다루자는 것이지 국영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코딩만 열심히 하자 기술만 제가 배우자 보기에는 이런 것이 전혀 국영수보다 아닙니다. 코딩을 더 많이 하자라고 하신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